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첫 시간으로 단맛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커피를 예로 들어서 카라멜 커피와 카라멜 라이즈드 된 커피를 설명해 드렸어요. 카라멜 향이 있는 커피는 모든 커피에 다 있는데 보통은 콩이 작을수록 좀 많고요. 그래서 피벨이나 이런 커피들은 먹어보면 이 카라멜 향이 좀 진해요. 당성분이 타서 갈색 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카라멜 라이즈드 된 커피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커피 중에서는 예가체프가 좀 약간 강하게 볶으면 단맛이 많으면 좀 약간 군고구마 향이 나요. 근데 이런 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약간 태웠다 그래서 로스팅 디펙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피 일반인들과 다르게 일상적 어휘보다는 좀 약간 전문화된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커피의 단맛의 분류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은 뭐냐면은 구운 듯하면서도 단맛이 도는 듯한 커피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시리얼 같은 향미는 저는 어떨 때 많이 느끼냐면 특정 로스터기, 그러니까 열원이 가스가 아니고 전기식 로스터나 어떤 드럼이 좀 다른 주제들을 갖고 로스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끔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탕을 발라놓은 듯한 단맛이 돌기도 하고 혹은 시리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시리얼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자신이 필이 꽂힌, 이 필이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꽂힌 단어들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커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런 기준을 잡아줄 만한 어떤 우리나라에는 어떤 커피 맛 감별에 대한 어떤 권위적이거나 혹은 권위자나 혹은 그 기준이 좀 약간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음악에서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다 튜닝한다고 튜닝해가지고 음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커핑을 할 때도 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하나를 갖고 여러 명이서 모여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막 매겨서 누군가는 점수를 높게 주고 누군가는 특정 커피에 점수를 낮게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조율한 다음에 다 같이 커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커피 모임이 있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튜닝된 정교화된 어떤 작업보다는 지금은 취향별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것도 나쁘진 않지만 잘 된 커피와 그러니까 잘 로스팅된 커피와 잘못 로스팅된 커피, 이 두 부류는 저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건데요. 전문가일수록 중요한 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있고 없고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기준에 맞는 세밀한 어떤 어휘와 단어를 써요. 물론 저희도 그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통해서 생두를 세일즈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시리얼이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구운 시리얼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땅콩보다는 구운 땅콩이 맛있고 아몬드보다는 로스티드된 아몬드가 맛있잖아요. 약간 구운 듯한 어떤 건데요. 단맛이 좀 더 맴도는 커피들이나 후미가 있는 커피들. 그러니까 보통 단맛은 애프터 테이스트랑 전체적인 어떤 바디랑 촉감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단맛이 빠진 커피는 실제로는 커피가 아니에요. 물론 향이 빠져도 단맛이 빠진 거랑 똑같은데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껌을 먹었을 때 껌에 단맛이 빠지면 향이 안 나잖아요. 이 비슷한 원리예요. 커피에서도 단맛이 빠지면 향이 안 나요. 향이 빠진 커피는 그냥 거의 쓴 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커피에서는 이 단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단맛, 이 시리얼 계열 중에 몰트 향이 들어있어요. 구운 어떤 시리얼 같은 향인데 제가 지금 찍는다고 맥주를 하나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사실 이거예요. 라거. 사실 이게 전 달아요, 사실. 근데 맥주가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지는 않은데 이 라거는 저한테 달달한 느낌이 들어요. 뭐 설탕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호불 발효해서 했는데 커피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커피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코스타리카 커피나 과테말라 커피가 이런 향들이 나는데
지금은 뭐 중미 지역에서 다른 지역들이 스페셜티로 새로운 프로세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커피, 워시드 커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인기가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이 몰트 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술에서도 이 향이 은은하게 깔리면 고급 술로 인정받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중미 워시드 커피에서 커머셜인데 하이 커머셜급의 커피를 보통 이게 있냐 없냐로 가끔 따지는데 가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몰트 향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은 결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감칠맛이나 고소하다거나 이런 다른 어휘를 써요 사실은. 근데 그 아로마 키트나 향을 맡아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몰트 향입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몰트 향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몰트 향은 고급스러운 향미여가지고 전체적인 풍미를 증진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의 그 몬순 커피가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좀 약간 인기가 사그라들었는데 그 커피에 그 향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도 커피를 많이 썩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약간 클래식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맛봤을 때 최신의 커피들이랑 그 과거의 커피의 어떤 분계 지점, 그 분별 지점이 그 취향의 분별 지점이 이 몰트 향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눠지는데 새롭게 커피를 하는 바리스타들은 이 몰트 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커피를 하셨던 선배님들은 이 향들을 굉장히 그 친근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일즈 할 때 쓰진 않아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쓰진 않는데, 근데 이 말을 표현을, 한국말에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요. 우리가 커피의 단향이 날 때가 있어요.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게 로스팅 강자잖아요. 그 로스팅의 기초 강자인데, 그래서 이 구간을 토스팅 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빵을 구울 때, 그 다음에 뭐 피자의 도우를 구울 때, 뭐 밀가루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향이 날 때가 있어요. 이 향이 날 때를 토스팅 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커피 로스팅 구간의 메일야드 부분인데, 보통 메일야드가 합계해서 160도 정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불과 열에너지를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향입니다. 근데 커피에서는 그게 토스트 향으로 나요. 빵 구울 때 나오는 향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때 로스팅 배출하잖아요. 그러면은 덜 볶음 맛 납니다. 그래서 구운 향이 난다고 배출할 게 아니라 구운 향을 지나고 커피가 1팝이 터지고 난 다음 배출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리고 이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 단맛을 증가시키는 로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로스팅이냐면 베이크드 된 로스팅이에요. 베이크라고 해가지고 1팝이 터지면 화력을 적당히 줄여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내는 걸 이제 베이크드 로스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킹, 그러니까 바게트 빵 껍질처럼 딱딱한 느낌이 나는 단맛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젖은 종이나 마분지 같은 걸 먹었을 때 나오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SCA에서는 명확히 결점이라고 인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단맛이 증가되는 로스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맛들이랑 이 느낌이 섞이면 단맛이 증폭되거나 그 맛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단맛을 증가하는 로스팅 방식이라고 많이들 설명하는데, 그냥 딱 이 맛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맛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이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을 저는 속으로는 페이퍼 향이라고 말하는데, 이 페이퍼가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는 예전에는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좋은 커피를 갖고 디카페인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면서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맛들이랑 섞여서 맛을 더 증폭시키는 게 있어요.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카페인이 빠져서 그래요. 카페인도 맛이 들어있는데 나름 그 카페인이 빠지다 보니 우리 뇌에서 맛있다라는 맛을 많이 안 만들어내는데, 환상을. 어찌됐든 이 디카페인 커피가 종이 맛이 나는데, 이 종이 맛이 가끔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안 좋을 때 있는데,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 중 하나를 베이크된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베이크 하면 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나요. 그래서 커피 대회장에 갔을 때 덜 볶지 않고 태우지 않고 얼마나 적절히 로스팅을 했냐 이건데, 적절히 로스팅한 것과 베이크된 로스팅 된 거를 잘 구별해요. 예. 대회에서 어떤 거 구별하냐, 베이크된 로스팅은 다 빼버려요 사실. 그럼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할 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단맛을 증가시키는 로스팅 방식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단맛이 나오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로스팅 하다 보면 언더 디벨롭, 그러니까 충분한 열량이 가하지 않아 가지고 커피가 덜 익은 경우, 저온으로 너무 오랫동안 익힌 경우에도 단맛이 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일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뽑아도 단맛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커피들은 기본적으로 뭐 내용물이 많거나 밀도가 높거나 뭐 어찌됐든 뭐가 많이 들어있는 커피긴 한데, 이 저발현된 커피에서도 단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로스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열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로스팅 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온에서 오랫동안 볶다 보면 나오는 단맛인데, 이게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시간과 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적당한 열로 시간 오래 가도 똑같은 열량이 들어가요. 커피에겐. 근데 그때 필요한 열량들이 있어요. 1팝을 할 때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럼 99도에서 많은 열을 줘야 100도씨에 물이 끓거든요. 어찌됐든 콩은 생두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스팅 될 때 1팝이에요. 1팝이 올 때 충분한 화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 커피가 팝콘처럼 터지면서 그래도 향미가 조금씩 유지되는 편인데, 저온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1팝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않으면 커피가 조직이 잘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보통 어떻게 추출하냐면 오랫동안 추출해요. 예, 오랫동안 추출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낮은 열로 오랫동안 볶는 형식을 취해도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짧잖아요. 나중에 뭐 언젠간 추출도 하겠지만 추출 시간이 짧을수록 1팝에 저는 충분한 화력을 가해줘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입장차가 다르기도 한데, 근데 대신 그분은 길게 추출해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분만의 방법과 비법인 거예요. 그냥 로스팅만 놓고 보면은 왜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볶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추출로서. 그러니까 그 로스팅은 결국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추출하느냐도 많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추출 시간이 짧은 기계일수록 로스팅도 짧은 게 좋고요. 추출 시간이 길면 로스팅도 좀 적당히 긴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한데, 보통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제가 봤던 이제 커피 전문가들, 저도 배우던 시절에 견눈질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볶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단맛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더 디벨롭된 커피에서도 단맛이 많이 맴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로스팅 추세를 노르딕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은 환상적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특정한 커피에는 산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산미와 적당한 단맛이 노르딕 로스팅으로 왔을 때 폭발적이거든요. 네, 덜 볶았으니까 산미도 있겠지만, 덜 볶아서 언더 디벨롭, 제가 단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맛이 겹쳤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컴플렉스한 맛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노르딕 로스팅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노르딕 로스팅 하는 콩들이 따로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어떤 콩이냐, 콩이 작을수록 노르딕 로스팅을 하기 좋고요. 콩이 크면 좀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면 작을수록 갈변될 수 있는 이 갈색 세포가 많기 때문에 노르딕에 유리한데, 콩이 크면 갈색으로 바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르딕 로스팅을 하면 볏짚 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맛을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끝낼 건데요. 이제 커피의 단맛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어떤 커피를 갖고 와도 로스팅을 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색으로 안 바뀌는 건 퀘이커예요. 갈색으로 바뀌면 그거에는 카라멜 향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탄 거예요. 그 설탕이 타면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향들이 있는데 그 향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향들의 원초적인 건 아미노산이에요. 이 생두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지금 뒤에 보면 산이잖아요. 예,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걔네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작용한 결과예요. 설탕과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향들이 나는데 그걸 잘 분별할수록 전문가고 잘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느낌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내 느낌이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것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고 이 기준이 있으면 전문가고요. 저처럼 뭔가 이 원리적인 것까지 알고 있고 설명까지 가능하면 이제 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니까 다양한 커피를 맛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맛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